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난히 많아 보인 적 있으신가요?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 주변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부어 있고 발목에 남은 양말 자국이 유난히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며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피로해집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이유 모를 피로감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변화들이 곧바로 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몸이 어떤 부담을 받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바쁘게 지내는 사이에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처리하고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양, 스트레스, 수면 습관까지 모든 생활이 신장이 해야 할 일의 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장기는 참 솔직합니다. 과하면 힘들어지고 쉬면 금세 회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필터 역할을 하는 조직이 피로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생활 속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모든 선택이 쌓여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신장은 그 선택을 반영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이 한 가지만 명심해도 건강관리는 이미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많아졌다면, 붓기가 잦아졌다면, 피로가 쉽게 쌓인다면 우리 몸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변화는 어렵지 않다입니다. 신장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과한 노력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과일 한 조각, 짠맛 조금 줄이기,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고 나누어 마시기 같은 습관이 신장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듯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지 않고 버티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 말고도 수분의 양, 나트륨 농도, 칼륨 농도, 그리고 혈압까지 하루 종일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죠.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신장이 여과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조절하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조금만 덜 마셔도, 짠 음식을 한 번만 먹어도 전해질의 농도는 금방 흔들립니다. 그때 신장은 그 변화를 바로잡기 위해 여과량을 늘리고 제흡수량을 조정하고 나트륨 배출을 관리합니다. 즉, 신장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그대로 계산해 일의 양을 조절하는 장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생활 습관 중 특정한 요소들이 신장의 이 조절 작업을 지나치게 늘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트륨, 단백질, 수분 패턴, 약물 사용이 그렇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 속 나트륨을 낮추기 위해 신장은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들을 모두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면 찌꺼기 농도가 높아져 역과 작업이 더 힘들어집니다. 진통제와 같은 일부 약물은 신장이 혈액을 거르는 방식 자체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하루 동안 신장이 해야 할 조절 작업을 크게 늘립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을 직접 증가시키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소변량을 늘리고 단백질이 많으면 역과 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탈수 상태가 되면 농축된 노폐물을 처리하려고 사구체라는 역과 조직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작업이 반복되면 사구체가 마치 과속을 반복하는 자동차처럼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통증은 없지만 작은 변화가 누적되며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장이 생활 습관 변화에 반응이 빨리 오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짠맛을 줄이면 나트륨 조절 작업이 즉시 줄어듭니다. 물을 나눠 마시면 농축된 노폐물의 비율이 안정됩니다. 단백질 양을 적당히 조절하면 역과 속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이런 변화는 검사 수치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붓기, 소변의 맑기, 피로감 같은 일상적인 느낌에서도 조금씩 드러납니다. 신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부담을 덜 받는 장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많이 계속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신장과 연결된다는 이해가 생기면 건강관리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신장은 큰 노력보다 무리하지 않는 작은 변화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신장을 관리할 때 희망을 가져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인 가볍게 흡수되고 자연 성분이 풍부하며 역과 작업에 방해가 없는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일이 신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이 지나치게 높거나 칼륨이 과다한 과일은 이미 필요한 신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도움되는 세 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 찌꺼기와 함께 덩어리를 만들어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신장이 정리해야 하는 노폐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유기산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신장 주변의 미세한 혈관 환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사과를 먹을 때 중요한 점은 껍질째 과하지 않게 공복에 가까운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껍질 근처에 항산화 성분이 많고 식사 직후보다는 위가 가벼운 시간대가 흡수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보라색 과일.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신장과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식물 색소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은 노폐물을 걸러낼 때 반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그 중에서도 당 함량이 낮고 양 조절이 쉬워 신장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과일 또는 무가당 냉동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보라색 과일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신장이 빠르게 지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입니다. 세 번째, 배.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소르비톨이라는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소르비톨은 부드러운 이뇨 작용을 유도해 묵직한 체의 흐름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농축된 노폐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요로 주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요로가 편안해지면 소변 흐름이 안정되고 신장으로 되돌아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배는 저녁에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밤에 소변이 잦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정리, 보라색 과일은 보호, 배는 순환을 돕습니다. 새 과일을 하루에 나누어 먹으면 신장이 부담 느끼는 지점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특별한 조리도 필요 없고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만 유지하면 몸은 천천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신장 관리의 핵심은 과하지 않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보충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생활 속 나트륨 단백질 수분의 균형을 잡아주되 이 과일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 세 과일은 그 반복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과한 노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흐름을 손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5가지 습관을 가장 단순한 원리만 남겨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금 줄이기.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변의 양과 조성을 계속 바꿔야 합니다. 이 작업이 누적되면 신장은 하루 동안 여과해야 하는 양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변화는 국물 줄이기, 조미료 양 줄이기처럼 짠맛의 총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장의 업무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 줄이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 조절에 직접 간섭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흔들리면 신장이 여과하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필터 역할을 하는 조직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통증이 약한 날에는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바꿔보는 것이 신장에게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셋째, 단백질 적정 섭취.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늘어납니다. 이 부산물을 여과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붉은 고기 중심 식단보다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위주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술과 담배 줄이기. 술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빼앗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이 일정하게 공급될 때 역과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합니다. 혈류가 흔들리면 신장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조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술 양을 줄이고 담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필터 조직이 받는 부담이 즉시 낮아집니다. 다섯째, 물은 많이보다 고르게. 물을 몰아서 한꺼번에 마시면 신장은 단시간에 대량의 수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의 마시지 않으면 노폐물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게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습관은 그날부터 바로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가벼워지고 덜 붓고 편안해지는 변화는 신장이 숨 돌릴 시간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반응이 빠릅니다.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더 균형 있게 돌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신장의 일상 업무량을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신장을 지키는 과정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어떤 선택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알게 되면 건강의 방향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이야기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하루의 선택을 돌아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습관에서는 짠맛을 줄이고 단백질은 적당히 조절하고 과일은 신장에 부담이 적은 종류를 선택해 하루에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습관에서는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조금씩 멀리하고 물을 나누어 고르게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 몇 가지 흐름만 정리해도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몸은 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을 원합니다. 신장은 꾸준함에 가장 잘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무거웠다면 오늘 한 가지라도 가볍게 만들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나는 내 몸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줬는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사과를 꺼내 먹은 것, 물을 서두르지 않고 나누어 마신 것, 조금 덜 짜게 먹으려고 노력한 것. 이 모든 행동은 신장에게 여유를 주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신장은 조용하지만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금세 반응하고 무리한 방향으로도 금세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향후 수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를 듣고 하루에 한 가지 실천만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힘을 갖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나는 그 신호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리는 작고 조용한 결정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